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저는 현재 보잉 787 기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조종사의 모든 걸 공개하는 영상 이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일로 문의를 주셔서 보다 빠른 저의 견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 영어 스피킹 향상을 위해서 영어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공개 영상을 처음으로 한국말로 제작을 한 후에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구독자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지만 주 구독자분들이 한국분임을 감안을 하면 또 이 채널이 제 개인이 영어 공부만 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의 주제에 따라서 가끔은 한국어로 제작하는 것도 보다 유익하고 건강한 채널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역시 조종사를 꿈꾸고 계신 중고등학교 학생분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국말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경제적 자유. 많은 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직종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런 꿈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적지 않은 연봉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조종사의 급여만으로 이루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주변 동료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테크 같은 것들을 아주 잘 해서 부를 축적을 하신 것이지 조종사의 급여를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 아닙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조종사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조금 다르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의사, 변호사, 개인사업 등의 길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급여직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권이나 기타 특수 전문 직종에 계신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수입은 천차만별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70점짜리 변호사, 의사의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95점, 100점짜리 의사나 변호사분들의 연봉은 몇 배 이상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재능이나 노력에 따라서 수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조종사의 심사 커트라인이 7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70점짜리 조종사와 100점짜리 조종사의 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능을 가진 조종사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한다 해도 심사를 간신히 통과한 조종사보다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심사 통과한 조종사들이 급여가 같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임명 심사에서 합격을 해도 사실 주기적인 훈련이나 심사가 아주 자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 조종사들은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첫 항목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종사는 주기적인 훈련 및 심사를 잘 통과하고 본인이 관리만 잘 한다면 안정되고 가족과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는 새와 다르다. 비행기와 새는 날아다니는 걸 빼고는 너무 다르죠. 창공을 마음대로 누비고 자유를 만끽하는 멋진 조종사. 이런 걸 생각하셨나요? 큰일 납니다. 민항기는 수많은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특성상 제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구나 항공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항로는 더욱 좁아지고 입출항 절차나 지상 운영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감에 따라 절차의 변화나 추가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오토파일럿은 조종사가 편하기 위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륙을 하고 나서 이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날씨 좋은 날 국내선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착륙을 해서 다시 내려야 합니다. 비행 거리가 멀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공역 자체는 수동 비행으로 들어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개인 경비행기조차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한 공역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완전 재미없고 따분한 직업이네요. 실망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모든 비행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같은 노선이라도 조종사의 운용에 따라서 매우 많은 비행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종사가 재미를 찾기에는 충분합니다. 예전 제가 부기장 시절에 한 고참 기장님께서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 비행에 전념하고 노력하고 즐겨라. 참 멋진 말이죠. 모든 직종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못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하는 분들은 흥미도 떨어질 뿐 아니라 본인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긴 어려우니까요. 스트레스. 대개 어느 정도 조종사가 가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할 스트레스는 흔히 얘기되는 업무상, 날씨, 기타 운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스트레스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일반 기업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비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겪는 대인 스트레스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좁은 조종실 공간에서 단둘이 장시간을 일해야 하는 그런 환경의 특성상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기장으로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훈련이 시작되는데 엄청 혼나고 심하면 욕설에 얻어맞기까지 했던 저의 시절, 수십 년 전과는 지금은 확연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훈련은 강한 멘탈을 요구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영상에서 조종사가 장기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겠지만,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마인드 훈련을 통해서라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군대 훈련소를 다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멘탈은 맷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훈련 시 조종석에 앉으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실수에 교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위축되고 하게 되면 진행에 무척 빠른 그런 비행 훈련에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런 걸 방지하고 잘 적응해 나가려면 뻔뻔하리만큼 자기 실수를 잊고 본인을 리셋해서 다음 단계를 대처해 나가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래 비행을 잘하는 사람도 비행교관의 지적이나 본인의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훈련이 잘 끝나서 부기장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매년 2회의 시뮬레이터 훈련과 심사, 그리고 1회의 비행 실기 심사가 있고 가장 어렵다는 기장 승격 심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손재주 좋고 비행 감각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나는 조종사로 적합하겠다 판단이 되더라도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거나 시간을 두고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많았던 질문은 직접적인 취업 준비와 관련된 대학교의 진로나 취업에 유리한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은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서 조만간 제가 최신 정보가 수집이 되는 대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의 꿈을 가지셨다면 모쪼록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멋진 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캡틴 JK였습니다.